안녕하세요. 붙임머리 마술사 지은쌤이에요. 산이도 안녕? 오늘은 제가 붙임머리 관리법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희 샵에 오시면 제가 처음 오신 분들께는 관리법을 나눠드리는데요. 붙임머리 주의사항과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샴푸법입니다. 붙임머리는 꼭 린스 샴푸를 해주셔야 돼요. 린스 샴푸를 해주시는 이유는 가발은 어쨌든 죽은 머리이기 때문에 샴푸가 계속 닿게 되면 푸석푸석해지고 엉키실 수가 있어서 여기는 최대한 샴푸가 닿지 않도록 린스를 먼저 발라주신 상태에서 두피 부분만 저희가 샴푸를 해주실 거거든요. 먼저 물기를 묻힌 상태에서 린스를 귀 아래쪽까지만 바른다는 느낌으로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발라주신 상태에서 두피 부분만 샴푸 해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피 부분 샴푸 해주실 때는 두피 거품이 풍성하게 날 수 있도록 샴푸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붙임머리 하시고 두피 트러블 같은 거 많이 생기시는 분들 보면 두피 샴푸가 제대로 안 되시거든요. 린스가 발라져 있어도 두피는 꼭 풍성하게 거품이 날 수 있도록 샴푸 해주셔야 되는데, 린스가 묻어 있으니까 두피 거품이 잘 안 나는 거 아닌가 하고 샴푸를 대충대충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중 샴푸를 조금 권해드리는 게, 한번 샴푸하고 너무 유분기가 많다 보면은 거품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살짝만 물 한번 뿌리시고 다시 한번 샴푸를 하셔가지고 꼭 풍성하게 거품 나게끔 골고루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야지 지루성 두피염 같은 그런 두피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다는 거. 린스 듬뿍듬뿍 바른 상태에서 두피 부분은 풍성하게 거품 내서 샴푸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샴푸 두피 부분 해주신 다음에 충분히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되세요. 충분히 헹구시고 다시 한번 린스나 트리트먼트 해주시는데, 중요한 게 두피 부분에 직접적으로 린스나 트리트먼트 발라주시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저희 가발 먼저 위주로 린스나 트리트먼트 듬뿍듬뿍 도포해주신 다음에 손에 미끌미끌하게 남아있는 양으로 두피 부분 쓸어주실 거예요. 쓸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발라주시는데, 우리가 샴푸하면서 가닥가닥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간 모발이 있을 수 있어요. 걔네들을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손빗질 해주듯이 이렇게 살살살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서 정리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싹 이렇게 두시고, 이때 뭐 양치를 하신다든지 다른데 뭐 다리 덜도 좀 미시고 겨드랑이 덜도 좀 미시고 이렇게 다른 부분 해주시고 충분히 방치 조금 해주셨다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헹구시고 머리 이제 샤워하시면서 묶어서 조금 물기 빼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디워시 같은 거, 세수 같은 거 이때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바디나 얼굴에 트러블 같은 거 안 생기세요. 샴푸 성분이나 린스나 트리트먼트 성분이 바디에 남아있으면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꼭 샴푸를 먼저 해주시고 마지막에 바디워시나 세안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물기 꽉 짠 다음에 빨리 드라이하는 팁이 있다면 수건을 2장씩 써서 머리 물기는 따로 최대한 많이 빼주시는 게 좀 더 빨리 말리는 팁이고, 샴푸하실 때 중요한 게 뭐다? 일단은 린스 샴푸, 머리카락 위주로 린스를 처음에 먼저 발라주시고 두피 부분 위주로 샴푸 해주시는 거. 또 중요하신 게, 가끔 우리 집에는 트리트먼트밖에 없는데 트리트먼트 2번 사용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트리트먼트 2번 사용하게 되시면 떡집니다. 뭐 가끔씩 한 번씩 2번 사용하시는 건 상관없으신데, 매번 트리트먼트를 2번 사용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트리트먼트는 약간 우리 스킨로션 같은 거 따지다 보면은 크림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샴푸로 이렇게 헹구려고 하다 보면은 떡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린스를 하나 장만하셔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린스를 굳이 좋은 거, 뭐 가발 전용 제품 이런 걸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뭐 쿠팡 같은 데서나 마트 같은 데서 대용량 큰 거 사다 놓으시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비싼 거 좋은 거 쓰시는 것보다 저렴한 거 듬뿍 써주세요. 듬뿍 써주시는 게 중요하지, 물론 비싸고 좋은 거 쓰시면 좋죠. 근데 안 쓰시는 것보다 써주시는 게 하기 때문에 저렴한 거 사셔서 듬뿍 써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트리트먼트를 2번 쓰시는 것보단 꼭 린스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피 브러쉬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모가 조금 많고 촘촘한 두피 브러쉬는 사용했을 때 두피 부분이 엉키실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추천을 안 드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저희 요렇게 생긴 두피 브러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저도 이거를 살 때 이거를 두피 브러쉬라고 만들었어? 이렇게 엉성하게? 근데 얘가 1,000원밖에 안 하기는 한데, 오히려 저희 붙임머리 했을 때 이 살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많이 엉키지도 않고 적당하게 거품을 내주면서 조금 시원하게, 대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겠죠. 근데 요렇게 살살살살 쓸어주면서 머리 이렇게 샴푸 하시기에는 굉장히 적당하고 거품도 생각보다 잘 나요. 그리고 다 하신 다음에 우리 이렇게 정리해줄 때 사용하는 용도로도 쏠쏠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두피 브러쉬 사용하시는 거는 오히려 내가 조금 샴푸할 때 손가락 네일 좀 길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두피 샴푸할 때 조금 겁이 난다거나 뜯기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정도는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샴푸하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추가적인 거 더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붙임머리 관리법 중에 건조 드라이 관리법 설명드릴게요. 드라이 하실 때 중요한 거는 100% 꼭 건조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간혹 바짝 말려주시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젖어 있는 상태로 주무시면 두피 부분이 다 엉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100% 건조하고 주무셔야 되세요. 따은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두피에서 따진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엉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 1주에서 3주, 한 달 전까지는 나 안 말리고 잤는데 안 엉켰어요 하고 그냥 주무시다가 어느 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엉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두 덩어리 엉켰던 게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한 덩어리가 되실 거예요. 엉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거할 때 엄청 아픕니다. 수면 마취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제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엉키지 않고 오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짝 말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크게 상관없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엉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 말리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드라이는 두피에서부터 머리카락 순서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두피 부분 말리실 때는 이렇게 사이사이 손 넣어서 두피 부분 살살살살 드라이기 바람 넣어서 말려주시면 되세요. 살살살살 말리시면 되시고, 이쪽 머리 같은 경우는 들어서 사이사이 드라이기 바람 넣어서 살살살살살살 말려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다 들어서 두피에서 모발순으로 천천히 말려주시면 되는데, 두피 부분이 7, 80% 정도 말랐다는 생각이 드실 때부터 머리카락 말려주시면 되는데, 두피 먼저 말리면서 머리카락을 말리셔야지 두피에 있는 물기가 계속 머리카락 밑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아침에 바쁘시다고 머리카락 먼저 말리시면서 두피 말리시면 마르지 않는 마법에 걸리실 수 있답니다. 어느 정도 마르시면 브러쉬 가지고 꼭 쿠션 브러쉬로 하셔야 돼요. 꼬리빗 같은 브러쉬는 머리카락 끝부분을 다 날려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쿠션 브러쉬 이용하셔가지고 머리카락 끝부분부터 엉킨 거 풀어가시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시면서 빗질 해주시면서 머리 사이사이에 바람길 넣어주시고 말려주시면 더 빨리 마르세요. 우리 붙임머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팁 가발로 많이 붙이실 텐데, 이 팁들이 가닥가닥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이 닿으면 얘네가 다 가닥가닥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리다 보면은 계속 가닥가닥 뭉쳐 있다 보니까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한 번씩 해주시면 얘네가 좀 이렇게 퍼져서 더 빨리빨리 말릴 수 있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빗질을 계속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말리실 수 있고 조금 더 차분하게 말리실 수 있어서, 다이소 가면 이렇게 젖은 머리용 브러쉬라 그래서 웨트 브러쉬가 팔아요. 물론 올리브영에도 팔지만 다이소에 가면 3,000원에 웨트 브러쉬를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젖은 머리용 브러쉬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빗질 해주시면서 같이 말려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마르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빗질 하시면서 드라이기를 위에다 대시고 이렇게 손빗질 하시면서 그냥 손으로 빗질 하시면서 말리셔도 돼요. 집에 이런 에트 브러쉬 없으시면 그냥 쿠션 브러쉬로 빗질 한번 해두시고 손으로 드라이기 위에다 놓으시고, 자, 얘가 드라이기 할게요. 드라이기 이렇게 위에다 놓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빗질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미용실 가서 머리 말려주시면 미용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손으로 다 빗질 해주시면서 말려주세요. 그러면은 차분하게 빗질을 하면서 말리기 때문에 훨씬 차분하게 머리가 마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 머리 따로 가발 따로 말리는 것보다 이렇게 손빗질해서 말리면 훨씬 차분하고 깨끗하게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꿀팁이랍니다. 이렇게 손빗질 하면서 차분하게 머리 말려주시면 빠르게 말리실 수 있고, 집에 다이슨 쓰시는 분들, 에어랩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브러쉬가 달린 드라이기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같이 사용해서 해주시면 훨씬 빨리 마르시고 또 되게 차분하게 마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탈색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 말리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서, 이거는 파나소닉 제품이고요. 제가 쿠팡에서 딱 이것만 있는 제품을 샀는데 2만 얼마 주고 샀을 거예요. 근데 얘가 브러쉬가 같이 달려있는 드라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말릴 수 있는 드라이기인데, 제가 JMW 항공모토 드라이기를 사용하면서 이 웨트 브러쉬로 빗으면서 말리는 시간과 이 녀석을 사용해서 두피 따로 말리고 이 머리카락은 이걸로 같이 말리는 시간을 비교해봤더니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머리숱이 많으시거나 저처럼 탈색모를 많이 이용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내가 너무 머리 말리기가 힘들고 머리가 너무 부시시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제품도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내가 머리 말리는 것 때문에 붙임머리가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사실 붙임머리도 계속 유지하시다 보면은 이거 붙임머리 말리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다, 지금 말리는 거 많이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데기, 매직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00% 건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매직기나 드라이 해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머리가 항상 많이 상하는 이유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이거든요. 머리가 타거나 녹는 이유는 물론 이제 화학적인 수술 때문도 있지만 젖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드라이나 고데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짧은 머리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머리가 많이 끊어져가지고 굉장히 짧죠. 지금 계속 만지기 때문에 또 머리가 더 뜨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머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항상 조금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이 머리를 항상 하실 때는 내 머리를 자연스럽게 먼저 한번 펴주시고 내 머리랑 가발을 같이 한 번 더 펴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아랫부분 내가 원하는 스타일링 한번 싹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겉단, 경계 부분 한번 잡아주실 때는 꼭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위에 2단 정도만. 붙어있는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팁이 없어 하고 잡았는데 여기 이 밑부분에 팁이 같이 찝힐 수 있으니 꼭 위에서 2단 정도만 잡고 고데기 눌러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붙임머리 가발 오래 쓰는 방법이 팁이랑 끈 부분이 살아있어야지 오래 쓴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이 팁이랑 끈 부분이 상하는 이유는 고데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데기 하실 때 팁이랑 끈 부분 상하지 않게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고데기 잘 하는 영상은 다음번에 고데기만 따로 하는 영상 한번 준비해서 꼭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영상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고데기 할 때 주의사항만 한번 안내 드렸어요. 주의사항보다 위에서 2줄 정도만 잡고 팁 찝지 않도록 조심해서 고데기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또 뭐다? 100% 건조된 상태에서 고데기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건조, 드라이 주의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붙임머리 관리법 안내 드릴 사항은 잠잘 때 관리법인데요. 대부분 제일 안 하는 게 이 잠잘 때 관리법이세요. 사실 저도 귀찮지만 가끔, 저는 진짜 가끔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잠잘 때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자라. 하나로 묶고 자는 거, 그나마 하나로 묶고 자시면 양반이에요. 하나로 묶고 자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물론 잠버릇이 심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누운 대로 일어나신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인정. 근데 대부분 잠버릇이 그렇게 얌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묶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푸르고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 인정하지만, 머리는
꼭 잘 때 양갈래로 묶고 주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갔어? 항상 이렇게 머리끈을 손목에 묶고 다녀요. 언제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얇은 고무줄 이렇게 2개 정도 손목에 묶고 다니시면서 목 바로 옆에 여기다 이렇게 양갈래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건 한순간입니다. 머리가 엉키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묶고 주무시는 게 제일 기본이고, 내가 조금 귀찮지만 조금 잠버릇이 심하다 그럼 여기 한 번 더 묶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잠버릇이 심하고 손상도가 많이 높다 그러면은 닦고 주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양갈래로 닦고, 부끄러움은 잠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닦고 주무시면 되세요. 그나마 조금 덜 자궁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닦으실 때 조금 이렇게 하는 거를 세로로, 최대한 세로로 보면은, 제가 지금 세로로 땄죠? 세로로 해서 얘네가 최대한 세로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주세요. 귀 뒤쪽으로 세로 한 칸, 중간으로 한 칸, 뒤쪽으로 한 칸, 이렇게 3등분 세로로 해서 따으시면, 그래도 다음 세로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따으시면 다음날 자국이 그래도 조금 덜 흉해요. 그래서 풀 넣어놓고 다녀도 조금 덜 흉한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밑으로 당겨서 해주시면 자국이 조금 덜 안 예쁜 느낌? 디스코 닦기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서부터 디스코 닦기 해서 하시면은 이 위에서부터 살짝 컬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다니실 수 있는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웨이브 좋아하셔가지고 계속 닦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만 이렇게 닦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만 피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잘 때는 웬만하면은 묶고 주무셔야 되는 게, 자면서 비비게 되시면 이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엉키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근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어느 날 엉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때 묶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 자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 묶고 주무시면 생각보다 편하세요. 그러니까 묶고 주무시는 습관 한번 들여보시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잘 때 관리법은 여기까지. 다음으로는 붙임머리 염색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붙임머리 가발은 100% 사람 머리이기 때문에 염색도 가능하시고 펌도 가능하세요. 근데 물론 펌 같은 경우는 저는 많이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사람 머리 같은 경우는 달린 자리 그대로 그 형태대로 자라지만, 가발은 그 상태에서 펌을 해놓는다고 해도 저희가 나중에 리터치를 할 때나 또 자라나면서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형태 그대로 예쁘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열을 주게 되면은 머리 결이 많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좋은 모발을 가지고 만든 가발이라도 한번 열이 닿게 되면은 다시 사용할 때 조금 그래서 저는 펌은 많이 추천드리지 않지만, 염색 같은 경우는 톤 다운 염색은 그래도 새 가발을 쓰는 것보다는 톤 다운 해서 쓰는 거는 조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색을 입히는 정도는 가능하신데, 사실 톤 업을 해서 쓰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검은색 가발을 붙이셨던 분들이 탈색을 해서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염색돼서 나오는 저희 가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머리카락 염색을 할 때 쓰는 그런 염색약으로 염색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모제 같은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염색약과는 다른 좀 염료 같은 거를 사용해서 가발이 염색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탈색약으로 쉽게 탈색이 된다고는 장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룩이 진다거나 색이 안 빠진다거나 그냥 손상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탈색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을 안 드려요. 밝은 모발을 어둡게 블랙으로 톤 다운해서 쓰신다거나
조금 더 어두운 갈색으로 만들어서 쓰신다거나 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는데, 어두운 블랙 컬러를 밝은 갈색이나 밝은 탈색모로 쓰신다고 할 때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보리 색상에다가 예쁜 컬러를 덧입혀서 시술해드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색은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밝은 컬러로 블랙 컬러를 염색해달라는 경우는 시술이 어려우시니 참고해주시고, 셀프로 염색해오시는 경우도 다 가능하시니까 원하시는 컬러 있으시면은 염색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단발머리 기준으로 한 팩 반 정도 가발 들어갔을 때 기준으로 염색약이 얼마나 들어가냐, 올리브영에서 사시는 염색약 기준으로는 그 염색약이 한 40g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g 정도 염색약을 쓰시면 대여섯 통 정도는 듬뿍듬뿍 써주셔야지 얼룩 없이 가발 염색이 가능하시고, 인터넷에서 브랜드 염색약 하신다고 하시면 3-4통 정도 사용해서 염색하시면 얼룩 없이 예쁘게 염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발은 가닥가닥 뭉치려는 성질이 있어서 좀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골고루 염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염색약도 듬뿍듬뿍 써주셔야 해서 좀 넉넉하게 염색약을 쓰셔야 돼서 올리브영에서 염색약 사서 쓰시는 것보다는 미용 재료상 같은 데나 인터넷에서 염색약 파는 거를 따로 구입하셔서 염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급하게 염색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원하는 컬러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떤 염색약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염색약 사셔가지고 염색해 오셔도 된답니다. 자, 그럼 붙임머리 염색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붙임머리 제거와 리터치 기간 안내입니다. 붙임머리 제거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달에서 2달 반 정도 지나시면 제거를 슬슬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개인차가 다 있으세요. 안내드리는 기간은 2달 정도 지나면 평균 한 3cm 정도 자라서 내려오셔가지고 손에 많이 걸리시고 빠지는 게 생기실 수 있는 기간이시기 때문에, 그때 정도쯤에 내가 리터치를 하지 않으실 거다 하시면 제거를 해주시고, 리터치를 하실 거면 리터치를 하러 와주시면 되세요. 오셔서 제거를 하셔도 되시고 집에서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제거를 하셔도 되시고, 혼자 제거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뒷머리 부분은 잘 보이지 않아서 내 머리를 자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셀프로 제거 가능하시고, 셀프로 제거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제거하는 영상 따로 보내드려요. 셀프로 제거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셀프 제거 영상도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원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리터치 가능하시니까 제거만 원하시는 경우에는 오셔서 제거만 하고 가시면 되세요. 제거한 가발을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제가 오셔서 제거하신 경우에는 그 위에 실 부분을 빵끈 같은 걸로 묶어서 지퍼백에 패킹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집에 가지고 가셔서 그 모발 가발 부분을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에 조금 담가 두셨다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물로 헹구시면서 머리에 따져 있던 빵끈으로 묶어둔 끈 부분을, 그 부분이랑 팁 부분만 샴푸로 한번 이렇게 헹구셔서 전체적으로 물로 싹 헹구신 다음에 물기 쫙 짜서 자연 건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빗질 한번 다시 싹 해가지고 지퍼백에 다시 넣으셔서 서랍이나 이렇게 햇빛 들지 않는, 현관등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관하지 마시고 꼭 한번 트리트먼트나 팩 해서 보관해 주시고, 혹시 그냥 보관하셨더라도 나중에 리터치 하실 거면 리터치 하시기 전에 꼭 한번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리터치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일날 오셔서 제거하고 바로 리터치도 가능하신데요. 리터치 기간은 사실 개인 차가 다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내려왔을 때 리터치를 많이 오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2달에서 2달 반보다 더 너무 많이 지나서 3개월까지 지나서 오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견인성 탈모가 생기실 수 있으세요.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을 줘도 머리가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어서 그 기간을 너무 넘겨서 오시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기간 전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불편해, 나는 이 머리 조금만 내려와도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하시면 빨리 오셔도 되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2달이라고 말씀드려서 나는 사실 1달 반 만에 리터치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2달이라 그랬으니까 꼭 채워서 가야지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있고 개인 취향이시기 때문에 원하실 때 오셔서 리터치 받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리터치는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사용하셨던 가발을 가지고 똑같이 시술해서 다시 붙여드리는 과정이라 제거 시간 1시간 정도가 더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터치를 더 추천하는 편이고 새 가발을 사용하는 것보단 리터치에서 계속 다시 사용해서 쓰는 거를 더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새 가발이랑 내 머리랑 처음 만나는 것보다는 이 가발을 다시 사용해서 다시 붙이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처음 리터치 했을 때보다도 그 다음번 리터치 했을 때가 더 자연스럽고 그 다음번 리터치 했을 땐 더 자연스러워요. 물론 내 머리가 조금씩 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내 머리와 가발이 친해져서 더 자연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저는 가발을 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오래 쓰고 못 쓰는 가발이 있으면 그거를 수축화하는 형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려서, 물론 고객님이 새 가발 그 찰랑찰랑한 느낌을 좋아하시면 바꿔드려야겠지만 그것보다는 리터치를 최대한 많이 하시는 거를 좋아해서 가발도 좀 좋은 모질의 가발을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랍니다. 그럼 리터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붙임머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항상 붙임머리 관리법 영상 찍는다 하고 이제서야 관리법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많이들 기다리셨나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영상 하나씩 열심히 찍어서 올릴 테니까 붙임머리 마술사 페이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